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에 많은 분들이 캐나다가 옛날 캐나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지금 캐나다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시고, 또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꿈이 캐나다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살기 좋다는 캐나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6가지를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캐나다에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점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와닿는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려는 이유 첫 번째는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렌트 비용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뒤뜰에 있는 조그만 내 집 하나 마련해서 가족들과 함께 한 동네에서 아이 키우고 늙어가려는 꿈이 있을 텐데요. 캐나다에서 그런 소박한 꿈은 더 이상 이루기 힘든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집을 사려면 보통 집값의 20%를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20-30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형식이에요. 2016년도쯤 밴쿠버나 토론토는 이미 집값이 비쌌지만 토론토 근교 도시인 제가 살던 런던 같은 곳은 충분히 젊은 가족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아파트 2베드룸이 1억 정도 했으니 두 사람이 몇 년 열심히 일해서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집을 하나 사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었죠. 아이도 키울 수 있고요. 꽤 괜찮은 타운하우스도 3억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약 5년이 지난 뒤 2021년 코로나가 터진 후 사람들의 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 집값은 2배, 3배로 널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3억 했던 집은 6억이 넘어가고 그마저도 밴쿠버나 토론토에 집중되어 있던 투자자들이 그 손을 뻗쳐서 근교 도시의 집들까지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하며 그 경쟁은 배가 됩니다. 가족들과 살기 위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의 캐네디언 지인이 그 딸이 당시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집을 살 수가 없어서 손편지를 써서 집집마다 편지를 돌렸다고 해요. 어떻게든 부모님이 사는 근처에 집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런던도 아닌 3시간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기적적으로 그 편지를 돌린 집중 오너 한 분이 그 편지를 보고 가격을 떠나 그 딸에게 집을 팔기로 해서 가족 근처에 집을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희와 같이 온타리오를 떠나야 했죠. 당시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고 투자자들이 집을 사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남편이 당시 빌더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새로 짓는 그 비싼 집들을 매니저가 토론토 가면 항상 다 팔고 오더라고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오른 집값은 내리지 않고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지고 집값은 더 오르게 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경쟁은 극으로 달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옛말이고 집값과 같이 오른 렌트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하게 사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월급은 그만큼 오를 리가 없죠.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지금 평균 샐러리가 65,000, 세금 제하고 실수령액이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할 때 평균 렌트비가 210만 원이라고 하니 많이 벌어도 이 렌트비 혹은 주택용자금으로 나가게 되고 생활은 빠듯할 수밖에 없답니다. 또 이 금액이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경우는 수익 2배, 렌트비도 2배 정도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축은 당연히 꿈도 못 꾸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도 미래도 없으니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려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를 떠나려는 두 번째 이유는 높은 물가입니다.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양상이기도 한데요. 저도 캐나다에 10년 정도 사는 사람으로서 물가가 정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에 가서 이 올리브유를 집었다가 넣었다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기름이 39불입니다. 4만 원 돈이죠. 또 여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하나 더 사야 되니까 3만 원, 기름만 샀는데 7만 원입니다. 여기 고기 몇 개 사고 야채, 과일 등 정말 기본적인 것만 사도 20만 원, 200불이 요즘 가장 저렴한 장바구니 가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활비의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그로서리 장보기 비용이 높아지니 그나마 조금 하던 외식도 잘 안 하게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확연히 심각한 물가 상승을 볼 수 있는데요. 지인이 지붕 수리 견적을 받았는데 코로나 전후로 3배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활의 필수품부터 공산품, 자재비까지 너무 큰 폭으로 오른 물가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이 교육이나 휴가 비용, 선물 비용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 정말 맞벌이 해도 팍팍한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실제 캐나다 생활비에 관한 내용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현실적인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니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취업기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캐나다에 비해 큰 기업들도 많고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되니 생활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나 IT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기회가 많은 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듯 합니다. 네 번째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가정했을 때 주정부, 연방정부 합치면 세금을 30%, 즉 300만 원은 세금을 내게 되고요. 이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은 더욱 높아집니다. 40%까지도 내더라고요. 그리고 급여에서 내는 세금뿐 아니라 재산세, 집에 대한 세금도 높아요.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사는 에드먼턴에 6억짜리 집을 구매했다면 매달 나가는 세금이 5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세금으로 받는 무상의료 혜택, 노후 보장 등이 있긴 하지만 제 지인 같은 경우 이전에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엄청난 세금을 내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수입이 있으신 경우 또 그만큼 돌려받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캐나다에 사시는 것에 만족해 하시지만 사람에 따라 이 사회주의 세금 시스템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캐나다를 떠나고 싶은 마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날씨입니다. 캐나다는 대부분 지역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제가 사는 곳은 겨울이 되면 오후 4시가 되면 저녁 8시처럼 캄캄해지고 아침 8시도 한밤중 같은 그런 겨울입니다. 해는 조금 있으면 길어지지만 이 추위는 거의 4, 5월까지도 지속되는데요. 정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추움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들도 제한되고 저처럼 추위에 몸이 아픈 사람들은 더 움츠러들어서 삶의 질에 큰 영향이 생기니 이 캐나다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겨울 2-3달 정도를 따뜻한 미국에 있다가 오시기도 하고 또 밴쿠버 아일랜드 같은 곳에 계시다가 오시기도 하시던데 아이를 키우는 팍팍한 생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젊은 부부들에게는 꿈도 못 꿀 일이죠. 여섯 번째는 의료 시스템입니다. 의료 시스템 이야기하면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께서 해주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캐나다의 오랜 기다림이 동반되는 의료 시스템을 말하면 어떤 분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세금 낼 정도로만 목숨을 붙어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캐나다 의료 시스템이다 라고 하시던데요. 응급실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정말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인대파열, 웬만한 통증, 피를 흘리는 상처들도 응급실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 암 수술과 같은 것들은 또 잘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진들 역시 저는 캐나다 런던 대학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만났던 분들이 정말 따뜻하고 훌륭했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경쟁이 없다 보니 많은 유능한 의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정도 살면서 병원에 가서 돈을 내는 부담이 없다는 것에 만족했고요. 그냥 병원에 잘 안 가게 저희 가족 건강을 셀프로 더 잘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처방전 하나 받는데 100만 원 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럼 무시무시한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면 안 아파도 심적으로 일단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어떠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병원 치료를 자주 받으셔야 되고 또 한국과 미국
미국과 같은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캐나다를 떠나고 싶은 마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요즘은 어디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곳을 비교하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보러 하는 것이 생활비 지출되는 것이 나날이 부담되긴 하지만 또 그에 맞추어서 좀 덜 먹고 아끼면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가족들과 잘 지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또 자녀를 위해, 미래를 위해 또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고민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도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